첫 번째 키워드는 이미 절반. 뭡니까? 이미 절반. 그러니까 현직 군수들 이제 교체 지수가 뭐 지금 절반 정도 된다 뭐 이런 얘기인데 우리 지역에 지금 6개 지자체에 봤을 때 이미 절반이라는 얘기는 그러면 그 탈락한 현직 단체장이 뭐 한 3명은 된다는 얘기인가요? 최소 3명 이상이 될 것 그 같다. 이미는 좀 진행이 될 수도 있다. 더 될 수도 있다. 네, 그렇죠. 예, 궁금합니다. 네. 그 국민의힘 경선 결과가 끝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주부터 한번 소식 알려주시죠. 네, 이제 15일 오후 늦게 이제 국민의힘 그 경선 후보자 명단이 나왔습니다. 네, 그 원래 이제 저희 이제 진주에서는 6명의 후보들이 있었는데 그렇죠. 5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한 명 어디 갔습니까? 일단 현직 시장 이름이 네. 빠졌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컷오프가 된 상황인데 네, 일단 뭐 저희가 그 이유는 아직까지는 뭐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겠고 그래서 이제 후보들 중에 강갑중, 김건수, 박명균, 한경호, 황동관 요렇게 이제 5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4월 19일에서 20일 사이에 이제 경선이 진행될 예정이거든요. 기존에 예비 후보 등록됐던 인물들은 그대로 이제 본경선으로 네. 간다는 얘기인가요? 우리가 예상했던 조규일 시장은 그냥 1차 컷오프가 됐다는 얘기인데, 뭐 사실 뭐 의외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네, 뭐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는 사람들도 좀 다양할 것 같습니다. 네네. 사실 뭐 컷오프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는 좀 계속 나왔었어요. 근데 네, 또 그 이제 뭐 혹시 한국 시리즈 경선을 진주에서도 할 수 있지 않느냐, 네. 또 뭐 시장 포함해서 본 경선을 할 수 있지 않느냐, 뭐 다양한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뭐 여기에 대한 해석도 좀 분분할 것 같고요. 근데 그저 일반적인 얘기듯이 계속 심사라고 될 때부터 뭔가 조짐이 좀 이상하긴 했었어요. 그죠. 이제 사실 진주시장 예비 후보들 그 도당 면접이 4월 3일에 있었거든요. 네, 그 이제 4월 15일까지 12일이라는 기간을 계속 이제 심사를 했기 네.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설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제 15일에 이렇게 결과가 나와서 5명에서 경선을 이제 하는 걸로 정리가 됐고 다만 이제 향후에 이제 조규일 현직 시장이 좀 어떤 행보를 보일지를 좀 주목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규일 시장은 컷오프가 됐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탈당을 한다면 무소속 출마도 가능한 거죠. 그렇죠. 이제 무소속 출마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선에 참여를 한 경우는 네. 뭐 경선에서 패배하고 나면 이제 그죠. 법상 네, 무소속 출마할 출마를 수는 못 없지만, 합니다. 근데 경선에 참여하지 않으면 무소속 출마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15일, 그러니까 오늘이 15일이지 않습니까? 15일에 이게 발표가 났기 때문에 내일 뭐 예를 들어서 뭐 중앙당에 재심을 청구한다든지 뭐 여러 변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말 그대로 이제 출마를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불출마 선언을 하고. 조규일 시장이 승복을 할지 다른 결정을 할지 사람들이 관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후보 5명은 예비 후보 5명은 이제 한 번에 바로 이제 후보 결정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죠. 좀 이제 경선 후보가 좀 뭐 많게 됐죠. 그죠. 이제까지 경선도 보면 5명이 한 번에 붙인 경우는 우리 지역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저희 지역에서는 네. 처음이고 앞으로도 아마 뭐 이런 사례는 없을 거고요. 네. 뭐 마지막 거의 경선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되게 더 예민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이제 당원 투표 50. 50%, 여론조사 50%로 결정되는 네. 겁니까? 근데 이게 후보가 5명이다 보니까 네. 이거는 지금 결선 투표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모두가 평균 20% 가까이 이제 이렇게 네. 투표를 한다면 뭐 30%를 투표 안 하고도 사실 이제 그 본선으로 후보로 올라갈 확정될 수도 수도 있는 있겠습니다. 예, 네.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제 경선 일자가 얼마 안 남았는데 아마 상당히 분주하게 다들 좀 움직이기 시작할 거다. 뭐 이런 예상이 좀 드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천으로 한번 가볼까요? 먼저 국민의힘에 앞서서 민주당이 후보를 결정했죠. 네, 민주당은 이제 13일이죠. 13일에 이제 최종 결선 경선 발표를 했는데요. 이제 정국종 도당 부위원장이 사천시장 후보로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정주영 후보는 이제 이장 출신인데 아마 전국적으로도 가장 이변의 경선 후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사실 뭐 저희가 이변이라고 이렇게 뭐 얘기하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고 어쨌든 이변 아닙니까?
그 사실은 이제 뭐 이제 외풍이 좀 불었다 네. 뭐 이런 게 있었지만 지금 이제 서부 경남 같은 경우에 민주당을 보면 좀 정통적으로 그 당에 오랫동안 있었던 후보들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진주 같은 경우도 외풍이 불었지만 이제 갈상돈 후보가 본선 후보가 됐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사천도 외풍이 불었지만 결국은 당원들의 선택, 시민들의 선택은 정통적으로 좀 민주당을 지켜놓은 후보를 택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그런 같습니다. 것 같아요. 뭐 정청 후보도 정통적 민주당원은 아닙니다. 이제 지난해 8월에 입당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당적을 바꾸지는 않았다는 네. 차이가 있었던 거고, 그죠? 아마 1차 경선 때 그때 송동원 전 시장이 탈락됐지 않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좀 예상을 했나 봅니다. 아마 처음에는 이제 정국정 후보가 될 거라고 예상을 못 했는데, 송동원 전 시장이 탈락되는 걸 보고, 당원들이 보수 정당에 있던 사람들을 안 찍어준 정서가 강하구나 해서 아마 그때부터 좀 사람들이 생각이 좀 바뀌었나 봐요. 예. 국민의힘 한번 들려주시죠. 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사천시장에서는 이제 우리끼리 이제 한국 시리즈 연선을 불렀지 않습니까? 네. 도당에서 이제 예비 경선과 이제 최종 경선을 치르게 됐는데 이제 예비 경선이 이제 유해남, 임철규, 정대웅, 정승재 4인간의 이제 예비 경선이 치러진 네. 결과 이제 유해남 예비 후보가 1위를 최종 경선에 했죠. 1위를 해서 네. 최종 경선에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동식 현 시장과 이제 네. 최종 경선을 치르게 될 예정입니다. 경선 일단 언제입니까? 경선 날짜는 18일부터 19일까지 해서 치르게 네. 됩니다. 똑같이 권리당 50%, 여론조사 50%. 여기서 이긴 사람이 이제 최종 국민의힘 사천시장 후보가 되는 거네요. 하동도 마찬가지로 한국 시리즈 방식이 아닌가요? 네, 하동도 이제 예비 경선이 치러졌는데요. 이제 김선규, 김현수, 송원우, 하만진 4인간 예비 경선에서 김현수 예비 후보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하승철 현 군수와의 최종 경선은 이제 하루 늦게 시작해서 19일부터 20일 동안 이틀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뭐 유인남 후보하고 김현수 후보는 KBS 출신인데 나란히 본선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이거 가지고 기자들 사이에서 좀 많이 해자가 좀 되고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남해도 결정이 났죠. 남해는 이제 사천 하동처럼 예비 경선 최종 경선이 진행된 게 아니라 바로 이제 본경선이 진행됐습니다. 네. 이제 고원호, 류성식, 문준호 3자 간의 이제 예비 경선이 진행이 됐는데 류성식 예비 후보가 최종 이제 국민의힘 남해군수 후보로 확정이 됐습니다. 네. 유정식 후보는 지금 새남해 농협 조합장. 네, 현 조합장입니다. 죠 조합장은 뭐 사퇴하거나 뭐 그런 규정은 없나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제 지금 조합장 자격을 현직 조합장으로 유지하고 계속 있는 타이틀을 건가요? 유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 다음 조합장 선거에는 출마하지 않겠다라는 뜻은 이미 밝힌 상태고요. 그렇군요. 네. 자, 산청도 후보 결정 났습니다. 여기도 지금 저희가 산청 같은 경우는 계속 좀 경선 맛집이 될 거다. 맞습니다. 근데 일반장이 아주 처음부터 그냥 지켜보고 있던 얘기입니다. 이제 네. 그 새 후보가 좀 팽팽했는데 15일 이제 그 본선 후보로 이제 유명한 후보가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네. 뭐 여기는 유명현, 이승화, 박우식 이렇게 세 사람이 경선을 했고 어쨌든 유명한 후보가 이겨서 이제 뭐 최우림 이제 그 후보 민주당에 그리고 뭐 최재현, 이왕식 이런 이제 후보들하고 같이 이제 본선에서 맞붙게 됐습니다. 이승화 군수는 예비 후보 등록까지 하면서 이제 막판 이제 지지율 올리기를 했는데 네. 재선에는 이제 실패하게 됐습니다. 이승화 군수는 이제 경선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뭐 무소속 출마는 네, 불가능합니다. 이제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아마 곧 다시 이제 그 군수직에 복직을 하지 않을까 싶네요. 예비 후보 이제 자격이 이제 상실되는 거니까요. 네네. 그렇군요. 그러면 임의 절반이라는 건 다시 정리하면 이제 진주 그렇고 산청이 그렇고 그리고 그 남해 장충남 군수는 이제 경선에서 탈락이기 때문에 이곳 단체장이 이제 교체가 될 거고 그리고 근데 조금 봐야 되는 건 이제 진주 같은 경우는 현지 시장이 어떻게 할지도 한번 보긴 해야 돼요. 이게 뭐 만약에 무소속 출마도 가능한 거기 때문에 무소속 출마도 그런가요? 있고 뭐 만약에 재심을 해서 혹시나 받아들여지면 또 이렇게 그렇군요. 될수 있어서.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천과 하동은 또 뭐 현직들이 후보로 확정될지 않을지도 좀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네, 결선을 봐야죠. 그죠. 만약에 단체장 교체가 이제 절반이 넘을 수도 있겠습니다. 영입 경우에 따라서는.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국민의힘 경선 뭐 좀 어떻게 보십니까? 좀 뭐 변화가 된 것 같습니까? 아니면 뭐 좀 좋은 특히 뭐 한국 시리즈가 좀 회자가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재밌잖아요. 네. 근데 지금 얘기가 이제 현직들은 정말
피말리는 싸움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직도 보니까 안심할 수 없는 게 그 신인들 같은 경우에 가점 때문에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제 산청 같은 경우도 아마 뭐 이렇게 공식화하지는 않았지만 그 유명한 후보가 한 7% 정도 네. 이제 가점을 아마 받았을 겁니다. 네. 신인 가점이 있었을 것이고 아무래도 이제 그 한국 시리즈 경선을 진행하다 보니까 현직 단체장에게는 불리함이 없지 않아 있었겠지만 이제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제 볼만한 재밌는 선거가 되지 않겠나 하는 얘기도 많았었는데요. 이제 좀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일찌감치 결정된 민주당 후보들보다 그래도 조금 더 이 내용을 점점 회자되고 얘기가 다뤄지면서 네. 조금 더 그 효과를 보지 않을까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국민의 일정이 조금 늦다 보니까 선거운동 할 시간도 없는 거 부족한 거 아니냐는 생각했는데 조금 흥행몰이는 조금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거 뭐 저희가 좀 단적으로 보면 뭐 함양 같은 경우는 현직 군수가 바로 단수 공천을 받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여기서 별로 맞아요. 얘기를 저희도 안 지금 하게 다를 게 없습니다. 근데 뭐 남해나 산청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번 딱 이제 본선 이제 경선을 했으니까 오늘 얘기하면 또 끝인데 끝이죠. 네. 사천 하동 또 해야 돼요. 맞습니다. 이제 결선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 때는 이제 최종 후보 또 얘기해주죠. 네. 그러니까 뭐 사실 경선을 이제 두 번 치르면 그만큼 이제 주목을 받게 되는 효과는 분명히 있죠. 알겠습니다. 근데 후보가 확정되면 또 그다음 결선 경선이 뭐 며칠 세로 있으니까 네. 정말 후보들은 피말리는 싸움일 것 같습니다. 저희는 후보가 아니잖아요.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아, 예. 피말리는 걸 좀 즐기시는군요. 아니 관전을 해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관전이지 않습니까? 아, 전. 하그레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렇습니다. 좀 다룰 이야기가 사실 많은데 도지사 후보 인터뷰 때문에 좀 많이 못 다뤘어요. 특히 오늘은 편성 시간 좀 길게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후보들 시간을 좀 저희가 맞춰야 되기 때문에 좀 빨리 끝내야 되는데 교육감 소식 짧게 다루고 마실까요? 네, 짧게 하려고 좀 정리를 좀 했는데요. 네. 교육감 선거 단일화 이야기는 계속 나왔었습니다. 보수 단일화 말씀이죠. 네. 특히 이제 이번 선거에서 이제 보수 진영 단일화 기구가 좀 갈라지면서 단일 후보만 3명이 나온 상황이거든요. 이 와중에 이제 최근에 권순기 후보가 이제 보수 단일화가 필요하다라는 제안을 했고, 김상곤 후보는 이 제안에 대해서 보수 중도까지 어우르는 단일화 역제안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다가 이제 뭐 TV 3사 토론회라든지 아니면 여론조사 공정 절차라든지 이런 다양한 조건들을 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권순기 후보가 이 조건 다 수용하겠다. 대신 좀 빨리 하자. 얘기를 했고,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좀 사람들 사이에 나온 얘기가 사실상 단일화가 불가능하지 않나라는 전망이 좀 나왔는데요. 또 15일에는 또 김승호 후보가 권순기, 김상권 이제 3자 간의 단일화를 위한 좀 타운홀 토론까지 제안을 하면서 이제 보수 진영 단일화 관련 제안들이 계속 아직 현재 진행형인 상태입니다. 근데 권순기 후보가 그때 단일화 시점을 뭐 얘기하지 않았었나요? 4월 25일까지로 잡았었습니다. 4월 25일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물리적으로 지상파 토론 뭐 3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불가능해 보입니다. 사실 저도 들어보니까 기자회견장에 이제 기자들이 있었는데 그 기자회견 중에서도 끝나고 나서도 이거 안 하자는 거 아니야? 라는 반응들이 꽤 많았다 그래요. 근데 방송사에서 방송 기자들도 보면 저게 뭐 토론회 지상파 토론 뭐 하자고 이게 바로 편성되는 게 아닌데 저거는 단일화 안 하겠다는 얘기와 같다라고 뭐 그런 반응들이 좀 있었다고 해요. 아무튼 지금 전망으로는 단일화는 상당히 어려워 보인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현재까지는 뭐 힘들 것 같긴 한데 좀 이제 아직 현재 진행형인 상태니까 조금 지켜봐야 될 건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도민들이 좀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그럼 전체 후보군 좀 정리하고 그럼 끝을 낼까요? 네, 보수 진영에서는 이제 권순기 후보, 김상권 후보, 김승호 후보 이제 3명이 있는 상태고요. 네. 진보 진영에서는 이제 송영기 후보와 김준식 후보 이렇게 2명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도를 표명하고 있는 오인태 후보까지 해가지고 총 6명이 현재 지금 레이스를 치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교육감 선거도 진행 과정을 우리가 한번 다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판세 읽어주는 기자들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